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효표 처리를 둘러싼 경선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죠. 이낙연 캠프는 당 선관위에 공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후보는 이재명이라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 관련 소식 그리고 코로나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글날 연휴와 함께하는 정치부 회의,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 4.4.5입 철회하라가 있고요. 코로나 소식인 당일 접종하세요, 미국과 탈레반 첫 회담, 그리고 김정은 10년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정치는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거죠. 왕조 시대에도 왕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인 1표의 국민주권 국가에서 정치는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물 위의 배와 같다,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 50.29%, 턱걸이 과반으로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국민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만 떼놓고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62.37%를 얻어서 28.3%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0표, 4,109표만 더 내어줬더라면 과반 달성에 실패해서 결선 투표로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뒤에 치러진 투표인데 국민들의 판단이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저는 사필 규정을 믿는데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포연이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안개가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실상이 드러나죠.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네, 당심보다는 민심이 더 반영되는 국민선거인단 투표. 자, 지난 3일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는 58.17%를 얻었지만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이후의 3차 투표에서는 성적이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 지사는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드리고 부탁드리고 또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한편 어제 경선장 인근에서는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동영상이 등장해 경선장이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한쪽 면을 모니터로 개조한 이 트럭에서 일부 유튜브가 욕설 음성 영상을 중계했고 이 후보자 지지들이 거세게 항의했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선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게 일신하고 임마! 어이! 당당한 마에서 끝내면 방송 내보내지 마! 화채 내유 득금하라! 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부패와 비리, 또 불공정을 타파하고 민생을 살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강력한 개혁 정책, 특히 부동산 대개혁을 통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다고 했죠. 대장동 의혹과 정면 승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모두 이 기본으로 몇 개입니다. 먼저 이 기본소득이 있죠. 대통령 임기 내에 20대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인데 1년에 약 6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기본 주택이 있죠. 임기 내에 주택 250만 원을 공급하되 최소 100만 원은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최대 20년간의 저리 대출인 기본금융, 또 일반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민심이겠죠. TBS의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1.5% 과반을 넘겼고요. 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은 40% 조금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후보 입장에선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을 돌리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자, 그다음은 당심이 있죠.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0.29%.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57%는 물론이고 이 후보 캠프가 기대했던 예상치 56%에도 미치진 못했습니다. 또 2위인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 소식은 오늘의 두 번째 픽과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입니다. 4.4.5입 철회하라. 제1공화국 시절도 아니고 21세기에 갑자기 웬 4.4.5입 이야기일까요? 자, 다시 어제 민주당 경선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된 직후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자, 다독다독 등도 이렇게 두드려줬죠.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승복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경선에선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식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특별 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 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네,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선에서 1위 후보자 득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죠. 만약에 저희 운영진 4명을 놓고서 투표를 했는데 총 10표 중에 신체커 넷, 류실장 셋, 조멘토 둘, 박준우 마커 하나 이렇게 표를 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미 투표까지는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조멘토가 돌연 사퇴를 선언합니다. 자, 이때 신체커의 득표율은 얼마일까요? 10표 중에 4표로 40%? 아니면 조멘토 2표를 뺀 8명 중에 4표로 50%? 자, 이렇게 조멘토의 표를 모수에 포함하냐 마냐에 따라서 과반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모수에서 빼고 보면 과반이 넘지만 모수에 넣고 보면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낙연 캠프 측은 오늘 오후 당 선관위에 공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사실상의 경선 불복인데요. 자, 일단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강조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분열됐을 때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개개인을 넘어서 우리 민주당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지사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라는 입장을 낸 상황이죠. 당 선관위가 최종 입장을 내기까지 원팀 행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당일 접종하세요입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선 사전 예약이 필수였습니다. 접속자가 몰리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 생년월일 19대까지 시행했었죠.
백신 크로스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신 언제 어떻게 예약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자, 백반장 나와주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익신 멘토는 1월 21일 생이니까 끝자리 1에 맞는 8월 11일에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제 생일은 7월 17일, 휴가 중인 유 실장은 8월 7일, 신체컨은 10월 17일, 셋 다 끝자리가 7이니까 8월 17일에 하면 됩니다. 네, 제 생일이 곧 다가오네요. 네, 하지만 이 10부제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땡 하고 열리자마자 수십만 명이 몰려서 먹통이 되는가 하면 그마저도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클릭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들어갔더니 앞에 대기자가 80만 명 넘게 있다고 나옵니다. 대기 시간은 13,000분이 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13,000분 대기 사인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이 가능한데요. 자, 그렇다고 무작정 가지 마시고 먼저 해당 의료기관에 보유 물량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그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병원들은 잔여 백신을 우선 활용하되 새 백신을 꺼낼 경우에는 입고일 순에 따라서 개봉을 해야 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총 3,992만 명, 인구 대비 77.7%이며 접종 대상인 18세 이상 접종률은 90.4%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3,044만 명으로 인구 대비 59.3%, 18세 이상의 68.9%가 2차 접종까지 마치셨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297명으로 4일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휴 영향으로 검사량 수가 조금 줄었고요. 국내 발생 기준 서울 509명, 경기 358명 등 수도권이 73%를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김정은 10년으로 꼽았습니다. 어제가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기념 강연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춰 당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당 차원의 중요한 과업들을 재차 강조했고요. 별도의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 결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이룩한 빛나는 성과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올해를 집권 10년으로 계산한 건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 시기를 2011년 12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로 본 데 따른 겁니다. 창건일을 계기로 한 추가 미사일 도발이나 열병식 개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미국 탈레반 첫 회담인데요. 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과 미국이 첫 고위급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카타르 도하고요. 미국에선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또 정보기관 인사들이 자리를 냈습니다. 회담을 통해 탈레반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정권 유지에 필요한 민생 안정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반면에 미국도 탈레반으로부터 아프간 내 테러 확산을 억제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양측은 긍정적이었다, 솔직하게 회담했다라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